요즘 들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유독 자주 눈을 뜨게 되시나요? 젊었을 땐 숙면을 취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잦아졌다면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깨는 이유는 단순히 수면 부족이 아닌 우리 몸과 뇌가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깊은 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번갈아 가며 자는데 젊을 땐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어 60대 이후에는 5%도 채 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이전에는 귀마개를 낀 것처럼 푹 자던 것이 이제는 조금만 소리나 통증에도 쉽게 깨는 얕은 잠 상태가 된 것과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민감해지다 보니 새벽 시간에 더 자주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밤이라고 인식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찾아오던 졸음이 이제는 빨리 오긴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깊은 잠 상태로 머무르지 못해 자주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잠의 스위치는 들어오지만 유지 장치가 약해진 셈이죠. 마지막 이유는 내부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체온, 호르몬 분비,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존재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앞당겨집니다. 예전에는 아침 7시에 맞춰졌던 몸의 알람이 이제는 새벽 4시쯤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온이 오르면서 몸은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실제 시간은 아직 한밤중이라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죠.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며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과 뇌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수면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시간을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과 같지 않은 수면 패턴에 당황하기보다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예전처럼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깨어있는 그 순간조차 내 몸이 필요한 쉼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접근입니다. 새벽 시간은 괴로워할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마주해야 할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잠들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각성되어 아침까지 뒤척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사실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휴대폰을 보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기 위해 또는 습관적으로 알림을 확인하거나 뉴스나 SNS를 들여다보는 행동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때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자극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뉴스나 SNS처럼 감정 자극 요소가 많은 콘텐츠는 불안을 키우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죠. 한밤중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잠들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다면 자기 전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다른 방에 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알림을 차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변화지만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밝은 조명을 켜는 행동입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올 때 불을 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수면 리듬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밝은 조명, 특히 LED나 형광등 같은 강한 빛은 뇌에게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꼭 조명이 필요하다면 수면등처럼 은은하고 부드러운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둠을 완전히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미세한 빛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빛 하나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왜 잠이 안 오지? 라며 자책하고 걱정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마음을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또 깼네. 내일 피곤할 텐데 어떡하지? 혹시 이게 불면증의 시작이 아닐까?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태로 전환되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잠은 마음이 편안해야 오는 법인데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불안의 바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이럴 땐 의식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몸이 잠깐 깬 것뿐이야. 다시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단순하지만 이런 자기 위로는 뇌의 감정 중추를 안정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즉 휴대폰 보기, 밝은 불빛 켜기, 자기 비난적인 걱정 반복하기. 이 세 가지만 피하더라도 새벽에 깬 후 다시 잠들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새벽에 깼다고 해서 꼭 다시 자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깼을 때 당황하거나 걱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경험은 몸이 피곤하더라도 다시 잠들기 어려운 고통으로 이어지곤 하죠.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히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회복의 시간, 더 나아가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벽에 깼을 때 실천하면 좋은 새로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식적인 호흡 조절 훈련, 즉 복식 호흡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나 불안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짧아지고 얕아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작고 단순한 걱정도 훨씬 크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때 복식 호흡을 하면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을 차분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부풀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길고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때 배가 서서히 납작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4초 들이마시고 6에서 8초 내쉬는 패턴을 5분 정도만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 상태로 전환해 줍니다. 복식 호흡은 잠을 유도하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 깨어있는 동안의 불안과 긴장을 다스리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은은한 향기, 즉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우리의 후각을 통해 직접 뇌의 편도체와 시상하부에 작용하며 감정과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베르가못, 일랑일랑 등의 천연 아로마 오일은 특히 진정 효과가 강해 새벽에 깼을 때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을 가라앉히는 데 좋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침실에 디퓨저를 놓아 은은한 향이 퍼지게 하거나 베개 옆에 작은 아로마 패치를 붙여두면 됩니다.
혹은 손수건에 향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잠시 코 가까이 두고 향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은은한 농도로 사용해야 하며 본인의 체질에 맞는 향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면 환경을 부드럽게 조성해주는 훌륭한 자연요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마음 풀기 저널링, 다시 말해 나 자신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깼을 때 온갖 걱정이 밀려온다고 하시죠. 내일 해야 할 일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 등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들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조건 그 걱정을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글로 표현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머리맡에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 두세요. 잠에서 깼을 때 지금의 나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잠이 안 오지만 괜찮아.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어. 걱정은 내일 아침에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정하게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문장을 써보세요. 이 짧은 글쓰기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불안과 긴장을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쓰기는 감정 해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위로하는 짧은 편지는 머릿속을 정리해주고 다시 잠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복식 호흡, 아로마 활용, 저널링은 모두 도구도 많지 않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지만 우리가 새벽 시간에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을 온화하게 감싸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기보다 이 시간을 나를 위한 돌봄과 휴식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 방법만이라도 가볍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질은 물론 하루하루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잠에서 깨는 시간을 불면증이나 노화의 증상으로만 여기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이 고요한 시간은 오히려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내면과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낮에는 주변의 소음, 해야 할 일, 사람들과의 관계 등 외부 자극이 끊임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과 대화할 틈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벽은 다릅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은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며 주변이 고요해질수록 내면의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나 잊고 있었던 감정은 단순히 잠결의 몽상이 아니라 낮 동안 미뤄뒀던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떠오른 생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 억눌렀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이 시간에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왜 지금 이 감정이 나를 찾아왔을까? 그를 곱씹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벽은 우리가 놓치고 지나친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이며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만이 진짜 성장의 문을 엽니다. 또한 이 시간은 기록과 성찰의 황금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필터 없이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가볍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다, 손주가 보고 싶다, 내일은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짧은 메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록은 곧 자기 위로이자 감정을 정리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새벽은 특별합니다. 여러 철학자, 사상가, 종교인들이
새벽 시간을 영혼의 창이 열리는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시간은 전두엽과 편도체의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직관이 깨어나는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조용히 호흡을 들여다보거나 마음을 가만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깊은 평온함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은 삶의 리듬을 재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낮의 루틴에서 잠시 벗어나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강제된 하루가 아닌 스스로 그리는 하루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벽에 깨는 일은 고통이 아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조용한 초대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불면으로 여기는 대신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삶은 그 순간 더 깊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손발 마사지를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지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감사일기를 적는 것이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5가지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이 불안을 잠재우는 열쇠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3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중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하나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조용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익혀갑니다. 오늘 밤 당신이 선택한 그 작고 소박한 실천이 일주일 뒤에는 새벽을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의 시간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삶을 바꾸는 건 늘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입니다. 지금 당신의 새벽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